당신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더 많이 잘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느낌? 더 많이 베풀수록 오히려 더 투명해지는 자신? 혹시 당신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다 자신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구독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맺는 서약처럼 하세요. 돌아오는 서약, 자신을 듣는 서약, 자신과 다시 만나는 서약. 여기서 모든 단어는 열쇠이고 모든 침묵은 거울입니다. 어느 날 모든 게 바뀝니다.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당신이 쓰고 있었던 가면입니다. 스스로도 몰랐던 그 가면. 당신은 수년간 이상적인 아들, 완벽한 파트너,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미소를 지었고, 쉬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 했으며, 사랑받기 위해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칼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 퍼소너라고 불렀고, 융그는 거짓된 자아라 말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두기도 한다는 것을. 가면을 벗을 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광장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처럼 아무런 방패도 박수도 필터도 없이. 하지만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까봐 삼켰던 그 목소리. 버려질까봐 눌렀던 그 속삭임. 그 목소리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 하지만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자신과 재회합니다.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표면적인 인연은 사라지고 진정한 연결이 피어납니다. 더 이상 사로잡힌 게 아니라 비로소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여정은 가면을 벗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결국 그림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숨겨왔던 분노, 억눌렀던 욕망, 모른 척했던 상처들, 당신이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당신을 바라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어둠과 마주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억눌렀던 분노는 힘이 되고, 외면했던 고통은 연민이 되며, 외로움은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한 빛 속에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껴안을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내면의 중심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선택입니다. 대화를 끝내는 것,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것,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스스로를 버려놓고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건 환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진실한 관계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남의 경계도 존중할 줄 압니다. 하지만 내면의 균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일을 짓밟거나 반대로 짓밟히며 살아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식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인정이야말로 진짜 힘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끝과 나의 시작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기초입니다. 간단한 말로 의식적으로 말하세요. 말의 힘은 내용에 있지 않고 그 뒤에 깃든 의식에 있습니다. 융은 믿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진실할수록 그 표현은 더 명확해진다고. 누군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빈정거림이나 돌려 말하기는 잠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해를 낳고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명확함은 보호막이 됩니다. 경계를 세우고 진실을 드러내며 당신의 용기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소극적 공격성은 통합되지 못한 그림자의 외침입니다. 억눌린 감정이 돌아가는 길로 빠져나오려는 시도죠. 하지만 가장 강한 길은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 말로 당신을 아프게 했을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정직하게, 단호하게. 그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적 자각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말입니다. 융근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당신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의 주도권이 있고 그 에너지가 주변에도 존중의 파장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명확한 소통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갈등 상황뿐 아니라 모든 관계 여정에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당신이 불쾌감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상대방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금 한 말 때문에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상대가 자기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건네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려 말하거나 침묵으로 대응한다면 그 거울은 깨집니다. 상대는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변화는 사라집니다. 열린 언어는 대립이 아닌 드러냄과 진실함의 언어입니다. 성숙함과 용기로 관계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죠.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감추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은 감정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융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내면을 어둡게 만들고 조금씩 존재의 본질을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상황은 저를 작게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아요.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 강인함, 그리고 의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태도는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진심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극적 공격성은 단지 두려움의 언어일 뿐입니다. 반면 진솔함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윤기가 말했듯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 반응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지 마세요. 심리 게임 하지 마세요. 가면 쓰지 마세요. 이런 태도는 당신이 단지 존중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실되고 더 인간적이며 더 의식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순히 타인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보지 못한 것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융이 말한 별표, 거울 효과, 별표는 타인에게서 우리가 상처받는 부분은 사실 아직 자신 안에서 통합되지 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경계를 넘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나의 방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거울을 들이민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오만해요. 가 아니라, 방금 하신 말이 저에게는 오만하게 들렸어요.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바로 의식의 깊이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진실을 드러내주지 않기에 파괴적인 패턴을 평생 반복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어둠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료함은 관계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그 거울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침묵입니다. 상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에게 투영한 그림자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침묵입니다. 상대를 단호하게 마주하되 모욕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울을 들이민다는 것은 그 그림자를 자신이 떠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존재감 있게, 분별력 있게. 이런 종류의 마주함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건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상대 사이의 공간을 맑게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진실되고 더 깨어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이댈 때 그것은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남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한 건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방어를 무너뜨리는 진실입니다. 마음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하죠. 융의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 치료적 관점에 따르면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고는 누구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울을 드는 행위는 영적인 용기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변화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장 품격 있는 태도 중 하나는 상대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분노 없이, 비난 없이, 의식과 분별력으로.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또렷하게 거울을 들어 비춰주는 것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상대의 깨어남을 촉진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반응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남습니다. 설령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길 위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적으로 성장했고 영적으로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융기가 말했듯이 밖을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어납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었을 때 어쩌면 누군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 역시 본질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괜찮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니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연결될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면 당신의 영적 에너지는 소진되고 맙니다.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것이 당신의 내면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모든 답이 말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두기가 진정한 치유입니다. 거리두기는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특정한 관계가 당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거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멈춤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경계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하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을 거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균형을 시험하는 장이라고. 따라서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와 가까워지려는 마음은 때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성숙함은 다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만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있어. 그러니 지금은 여기서 멈출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이해, 즉 개별화 과정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외부에 묶인 끈들은 점차 의미를 잃어갑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다가가려 하는 것은 자기 가치를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처벌이 아니라 감정적 위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헌신하더라도 존중이 없다면 사랑은 곧 소모로 바뀝니다.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부재가 오히려 그에게 당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각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명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충만함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진실 사이의 조화에서 옵니다. 유리한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그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며 결국 당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거리두기는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공간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오만함이 아닌 영적인 각성입니다. 이한수는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친밀함을 주는 것은 감정적 공허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거리두기는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경계선입니다. 처음에는 품위 있게 침묵하고
그 다음에는 단호하게 물러나는 것.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은 선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는 장벽이 되어 자격 있는 사람들만 다가올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부재가 말을 하게 하세요. 당신이 없어도 당신의 존재감이 느껴지게 하세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통합될수록 그 에너지는 침묵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건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던 사람들은 당신이 떠났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을 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각은 당신의 외침이 아닌 당신의 진동에서 비롯됩니다. 성취와 지위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자기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런 존재감은 단순한 카리스마를 넘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조차 당신의 빛을 얕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뀔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거절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상대가 당신이 가진 힘에서 도망치려는 반응일 뿐이니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기 두려워 타인을 비교하고 분류하고 배척한다.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면 더 이상 누구도 깎아내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존재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밖을 바라보는 것은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안을 바라보는 것은 깨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깨어날 때 어쩌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계속 나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온전함을 잃지 않은 채로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운 상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온전하게 존재한다.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자기 신뢰를 드러냅니다. 역설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수록 그 가치는 오히려 흐려지고 증명하려 하지 않을수록 그 존재감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변화는 오직 의식의 성장에서 비롯될 때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텅 빈 관계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소리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상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머무르는 것. 그 존재의 힘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누군가는 곁에 있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물러날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힘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현명한 반응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의식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 당신이 내면에서 단단해질수록 비난과 무시는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이 제자리에 머무를 때 당신은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조차 당신의 존재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드러나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융기의 관점에 따르면 성장은 단순히 외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감정적 균형을 이루며 자기 진실에 깊이 잠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내면에 미해결된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자아 탐색에 몰입하면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들의 의견이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잡음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아의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내려놓고 자기 길에 집중할 때 그 싸움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올라섭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말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닿지 않는 위치에 있게 하세요. 이 닿지 않음은 교만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단계에 도달한 존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 당신을 얕잡아 볼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짜 힘을 발견한 사람 앞에서 누구도 계속해서 오만할 수 없습니다. 융기는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대응하고 싶다면 맞서지 마세요. 뒤돌아서서 당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그들이 과거에 묶여 있는 동안 당신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볼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진화였다는 것을.
이 콘텐츠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어나게 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을 비추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고 자기 탐색의 여정에 더 깊이 함께 빠져봅시다. 당신의 무의식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